보통 이제 회사 안 다니고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돈 모으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돈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2년이 지나서야 뭔가 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수익, 정기적인 수익 이런 게 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회사 취업을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되게 평소에 새삼 깨닫게 되는,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회사 안 다니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돈 모으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직접 해보면서 느껴본 바로는 때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일이 잘 들어오는 그런 달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예전에 착실하게 쌓아온 그런 결과물들로 보시고 연락을 주는, 그러니까 연락이 되게 잘 들어오는 그런 달도 분명히 있고, 아니면 진짜 정반대로 이번 달 어떡하지 싶은 그런 달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돈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내가 제대로 된 길로, 맞는 길로 잘 가고 있나?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불안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회사와 내가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내 뜻을 실현해보고 싶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명확한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일들은 뭔가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만의 판을 만들고 또 내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진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블로그를 2년째 하고 있는데 중간에 며칠을 빼고는 거의 1일 1포스팅을 했거든요. 때에 따라서 더 많이 한 날도 있고, 뭔가 이것을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은 시점은 2년이 지나서였어요. 2년이 지나서야 뭔가 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수익, 정기적인 수익 이런 게 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처음에 마음 먹고 시작을 할 때는 되게 내 눈에 잘 된 사례만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더 장기전이더라고요. 이제 아무런 성과가 없이도 매일 반복되는 그런 매일매일을 버틸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초기 과정들을 오히려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SNS를 보면 뭐 어디는 연봉이 얼마다, 뭐 요즘 AI를 사용을 해서 뭐 이걸 했더니 진짜 월에 몇 천만 원을 벌었다, 이런 정말 자극적인 얘기들이 넘치잖아요. 뭔가 내 또래의 이야기는 더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알고리즘이 좀 그런 역할이기도 하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때가 사회의 틀, 그리고 개인의 틀, 내 가치관 이런 거 사이에서 되게 혼란이 오기 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감정이 진짜 위험한 게 끝이 없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스크롤 막 하고 있다 보면은 되게 다운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좀 일부 SNS는 조금 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뭔가 업무 때문에 쓰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뭔가 거리를 두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퇴사하고 나면 뭔가 내 앞에 이제 변화무쌍한 메일이 펼쳐지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지루해요. 지루하다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미없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 약간 견딘다라는 마음으로 내 판을 잘 짜고 그 위에 내 땅을 잘 일구어 놓아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이제 매일 50개, 100개 써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 저는 더 멋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을 주제로 블로그를 하면서 되게 느끼고 있는 건데, 출국해가지고 놀고 즐기고 막 이러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국을 해서도 이제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일해요. 정말 키워드 찾고 썸네일 고민하고 있고, 또 한국 시간 몇 시인지 체크하고 있고, 통계 확인하고 있고 또 메일 쓰고 있고, 막 맨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뀐 게 없어요. 반복되는 메일을 보내는데 수익이 뭔가 안 나오면은 되게 사람이 갑자기 조급해질 때도 있고, 내 자신을 엄청 몰아붙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꼭 찾아와요. 근데 그럴수록 결국에는 내 루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 기분 따라서 일하면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멘탈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리랜서 하면 얼마 벌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프리랜서의 수익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뭔가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또 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실히 있지만 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수익이 매달 비슷하게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숫자로 표현을 해보자면 실제로는 뭐 10,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0, 0, 3, 0, 5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뭐 30, 50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뭐 내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때가 안 맞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다시 0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달들에 대한 대비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수익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수익이 쌓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의 이제 평균 월급 있잖아요. 기준으로 잡아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에는 이제 그것보다 좀 더 많을 때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적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또 그리고 시즌, 계절이나 성수기, 비성수기 영향 이런 것들에 따른 영향이나 내가 속해 있는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왔을 때 잘 올라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